민수는 한때 이 도시 최고의 시계 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기계로 만들어지는 세상에서 그의 손은 더 이상 쓸모가 없었습니다. 서유는 비싼 펜트하우스에 살았습니다. 로봇이 식사를 준비하고 인공지능이 옷을 골라주며 모든 욕망은 충족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삶의 깊은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민수는 의미를 찾기 위해 거리를 걸었습니다. 자동화된 공장과 자율주행차들 사이로 그와 비슷한 눈빛을 한 사람들이 목적 없이 거닐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화려한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었지만 그 대화는 공허했습니다. 그녀는 군중 속에서 더 큰 외로움을 느끼며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2층 골동품 가게에서 작은 오르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복잡한 기계 장치는 고장 나 있었고 민수는 그 오르골을 고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유는 골동품 가게에서 오르골을 고치고 있는 민수를 발견하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유는 민수에게 다가가 왜 낡고 쓸모없어 보이는 물건을 고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민수는 그것이 쓸모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기쁨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유는 민수의 이야기에 매료되어 돕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톱니바퀴를 닫고 오르골의 나무 케이스를 닦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부와 상관없는 진정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오르골이 고쳐졌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보며 진심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진정한 가치가 효율성이나 부가 아니라 의미 있는 것을 함께 만들어내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수와 서유는 새로운 종류의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자신만의 오르골을 찾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도시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본주의는 늘 위기를 만나면 스스로 옷을 갈아입어 왔습니다. 초기 자본주의에서 수정자본주의로 또 신자유주의로 변신했지요. 이번에 다루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가치관과 철학을 찾지 못하면 결국 공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건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역사에서 반복된 사실입니다. 먼저 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18, 19세기 초기 자본주의는 자유방임 그 자체였습니다. 시장에 맡기면 다 잘 된다고 믿었죠.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아동노동, 16시간 노동, 극심한 빈부격차가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런데 1929년 대공황이 터집니다. 세계 경제가 무너지고 수천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때 케인즈가 나섰죠. 정부가 나서서 돈을 쓰라, 수요를 살려야 한다.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게 수정자본주의 복지국가 모델입니다. 그 덕에 1950년대에서 70년대까지는 자본주의의 황금기가 열렸습니다. 성장도 하고 분배도 개선됐어요. 그런데 1970년대 오일 쇼크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케인즈 모델이 흔들립니다. 이때 나온 게 신자유주의입니다. 레이건, 대처로 대표되죠. 작은 정부, 규제 완화, 민영화, 시장 자율. 이것이 40년 넘게 전 세계를 지배해왔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신자유주의 체제가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첫째, 양극화입니다. 부자들은 돈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산에서 나오는 이자, 배당, 임대료로 충분히 살 수 있죠. 그러니 일하려는 동기가 사라집니다. 반대로 서민들은 열심히 일해도 집 한 채 사기 어렵고 희망이 없으니 일해봐야 뭐 하나 하는 무기력에 빠집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 전체의 노동 의욕이 떨어지고 총수요도 줄어듭니다. 둘째, 정책수단 소진입니다. 금리는 이미 낮고 재정은 적자의 허덕입니다. 더 이상 돈 풀어서 해결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셋째, 고용 없는 성장입니다. 로봇, AI, 자동화로 생산성은 올라가는데 일자리는 줄어듭니다. 청년 실업, 노령화, 인구 감소가 맞물리면서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죠. 넷째, 자산 버블과 부채 문제입니다.
부동산 거품, 가계부채, 좀비 기업까지.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현상입니다. 이 모든 게 합쳐지면 신자유주의의 한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구조적 모순이 됩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4가지 방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포용성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교육, 보건, 금융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 민주화, 사회 안전망 강화가 바로 이겁니다. 둘째, 지속 가능성입니다. 기후위기 앞에서 더 이상 무한 경쟁, 무한 소비는 답이 아닙니다. 녹색 전환, 순환 경제, ESG가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셋째, 공동체성입니다. 성경의 희년 제도를 떠올려 보십시오. 50년마다 빚을 탕감하고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며 사회의 균형을 회복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리셋 장치가 필요합니다. 넷째, 혁신과 안정의 균형입니다. 디지털 금융, 인공지능, 플랫폼은 새로운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제도적 장치 없이 방치하면 불평등만 더 키웁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처럼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답은 포용, 지속 가능, 공동체 균형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과거 자본주의가 스스로 진화했듯 지금 신자유주의도 새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 모두 공멸할 수 있다. 부자는 더 이상 일하지 않고 서민은 일해도 희망이 없어 일하지 않는 사회.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지금 자본주의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경제도 사회도 무너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자본주의의 이름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이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